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34분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비트코인 이걸 보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그냥 다시 제 녹화를 안 하고 1시간 동안 녹화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월봉을 바뀔 때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어떤 분들은 야 누가 코인을 월봉을 보고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이제 코인이든 모든 차트는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차트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차트는 다 똑같아요. 뭐 이거 코인이니까 뭐 차트가 다르고 뭐 달러니까 다르고 금 다르고 주식 다르고 선물 다르고 이게 아니라 차트가 있는 것은 다 같아요. 왜냐? 이 차트는 뭘 반영한다고 했죠? 이 차트를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무슨 뭐 인플레이션이 오니, 경기 침체가 오니, 뭐 전쟁이 있니, 뭐 지금 경기가 불황이니, 호황이니, 이런 게 다 이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반영이 돼서 차트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차트에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베이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여기 인간의 심리. 이 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에는 이 인간의 심리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이 차트를 보면, 이제 뭐 시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건 간에 이 차트 안에는 지금이 대세 상승의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있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뭘 보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엘리엇 파동. 1, 2, 3, 4, 5, A, B, C. 이제 요 흐름 안에서 이게 이제 큰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 되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렇게 크게 보면 요렇게 1파, 여기가 2파,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3파, 요게 4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이 차트 안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왜 만들어져 있는가? 이 사이클이 왜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시장의 심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가 지금 침체에 다다른다.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야, 경기가 침체가 오는데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다시 상승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B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손가락 빨게 생겼다. 아니면 그냥 쫄딱 망했다. 이제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C라는 사람은 뭐 지구가 멸망은 하겠어? 그치만 지금 또 힘들긴 되게 힘들어 하면서 중간적인 유보적인 사람도 있겠죠.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차트에 이제 녹아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걸 공포로 여기고, 이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이 차트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차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엘리엇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엘리엇 파동의 법칙을 보면은 자연의 법칙과 뭐 그런 그 부재가 있어요. 이제 자연의 법칙, 제가 엘리엇 파동 그 제 차트 공부 영상 이게 기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죠. 처음에 이제 보면 삼라만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이 그냥 이렇게 자연이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흐름대로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삼라만상의 법칙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일종의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심리가,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이 시장도 결국에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이 엘리엇 파동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엘리엇 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길게 보면 어떻죠? 엘리엇 파동은 길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을 엘리엇 파동으로 길게 보면 지금 대세 상승이에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가고 있어요.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채널링으로 한번 보자면 이제 이렇게 갔다고, 제가 예전에 뭐 작년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면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 엘리엇 파동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저점과 여기에 이렇게 고점과 요것들이 이제 여기에 저점, 이렇게 얘가 지금 요 채널 안까지 내려왔어요. 원래는 이 채널이 이렇게 그려졌었거든요. 요렇게 그려지면서 가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요 채널을 그리고 있다. 고점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거를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이게 대세 상승일까요? 대세 하락일까요? 이걸 누가 봐도 이거를 대세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이렇게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지점, 여기에 이 조정, 여기에 이 지점, 조정, 요 조정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정. 그래서 여기 얘가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정을 받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 비트코인 마켓이 아예 그냥 이 마켓이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얘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이거를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과학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되게 뭐 이제 수학적인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수수께끼를 냈었는데, 이제 그런 퀴즈를 냈는데 뭐냐면, 뭐 종이를, A4 용지 종이 있죠? A4 용지 종이, 이거 뭐 0.1mm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50번인가, 제가 53번이라고 했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번 적고, 이렇게 한 번 적고, 그리고 또 얘를 또 한 번 해서 또 두 번 적고 해서 50 몇 번을 접으면 얘가, 이 두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여러분이 이거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정도 50번 정도 접으면 얘가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지. 이거를 검색해 보면 이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거를 해서 제가 이거를 50 몇 번을 접으면 이 두께가 달을 지나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달보다는 훨씬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두께가 돼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잘 상상이 되지 않지 않나요? 이 A4 용지 하나, 이 A4 용지 두께의 이 종이를 이 50 몇 번을 접었을 때 달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인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과학기술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물속을 들어가서 있고 뭐 지하 세계가 있고 뭐 물속에 뭐 도시를 건설하고 뭐 달에 가서 뭐 도시를 건설하고 이게 되게 꿈만 같은 얘기고 하다못해 무슨 뭐 지금 이렇게 버스 이렇게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가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다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전화기가 없었죠. 지금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게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뭐가 있었냐면 카폰, 그러니까 차에 어떤 그 단말기를 장착해서 그 차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카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뭐죠? 이 공중전화 옆에서만 할 수 있는 이게 뭐 시티폰이었나?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삐삐가 있었죠. 삐삐. 예, 지금은 이제 특수한 분야, 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쓰는 삐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 삐삐가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문자가 이렇게 보내지는 음성 문자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삐삐 중에 나중에. 근데 얼마나 이게 웃겼냐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음성을 이렇게 남기면 이 전화 상담원이 받아요. 그래서 그 상담원이 대신 이거를 타이핑을 쳐줘서 그 타이핑이 상대방 그 이 삐삐의 문자로 이렇게 가는 되게 낯간지럽죠.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상담원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 보면 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런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약속을 하면 뭐 스마트폰이니 휴대폰이니 없었기 때문에 야 어디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 장소에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되게 사소한 거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러겠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은 자율주행 이거 하면 되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이야? 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뭐 매트릭스 같이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메타버스니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그 뭐죠? 그리고 NFT 그 다음에 웹 3.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지금 뭐 이렇게 그냥 펜대나 굴리면서 이렇게 뭐 그냥 공무원처럼 생활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갈지 아무도 이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력이 필요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어떤 산업 분야가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과정 중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 가상화폐라고 불려지는 이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뭐 근거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미국의 어떤 이런 빅테크 기업들,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산업화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라고 바꿨죠. 얘네들도 지금 이거에 상당한 지금 돈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애플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도 그렇죠. 지금 구글도 뭐 한다고 하죠? 얘네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는데 얘네 물류 시스템 때문에 물류 시스템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면 되게 좋은데 이 물류 시스템을 뭐 미국 전역에 갖고 있으려면 이제 물류를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자율주행 모드의 자동차를 도입하는 게 얘네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얘네들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요 메타버스도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걸 버스로 잘못 알고 있던데 이거는 메타는 이제 가상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가상을 얘기하는 어떤 우리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가 된 거죠. 그래서 가상의 어떤 그런 세계 어떤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뭐 VR이라고 했나요? 버추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가상세계,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게 가능해요. 뭐 일본에서 그런 거 한번 시도를 했다는데 어떤 도시를 한번 이렇게 도시의 어떤 시스템, 도시를 기획해서 옛날에는 도시공학이라는 파트에서 어떤 도시를 신도시를 기획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모델링을 하죠. 3D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계획을 하죠.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그 예를 들면 뭐 서울에 뭐 어디 홍대라고 할까요? 홍대에 뭐 새로운 어떤 가상의 기획 도시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메타버스로 그대로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여기서 한번 돌려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문제점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다 보고 이제 여기에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자율주행 모드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다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상상하는 앞으로의 세상은 이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 크립토커런시하고 되게 불가분의 어떤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저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웹 2.0이었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안 게 이제 이 웹 2.0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HTML로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웹상에서 이제 그 노드에 의해서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웹 표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과 그 다음에 약간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장애우, 우리는 비장애우고 이 장애우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웹상에서 우리는 다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각을 이제 잃으신 분들은 이 웹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소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컨택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웹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웹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이게 예를 들어서 기기마다 다 이 코딩이 다 달라지고 어디에선 되고 어디에선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리눅스 체제 하에서 하는 거와 윈도우 체제 하에서 하는 거와 OS 지금 이 애플 OS 에서 하는 거와 이게 다 제각각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규격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진일보한 것이 이제 웹 3.0이라는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느 순간 웹 3.0으로 쫙 바뀌면 또 신세계가 벌어질 수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령 이게 당장 안 되더라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장애가 있겠죠. 장애물을 딛고 올라가면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과학의 진보와 함께 어느 순간 달라진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역할은 너무 크다. 이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커런시가 갖고 있는 이 생태계 안에서의 그 역할은 이 과학기술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사설을 늘어놨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떡락한다, 뭐 여기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제 뭐 시작도 안 했다, 뭐 아니면 누구는 뭐 이거 막 지금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이거 막 비트코인 뭐 2억 간다, 뭐 5억 간다, 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치만 예를 들면 이제 이 차트만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이 채널 위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때는 이 상단에 이 채널까지 한번 갈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장이 좋아지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까지 가면 상상이 안 되는 뭐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가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 상단 채널까지 간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상단 채널까지 간다. 그러면 대략 얼마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상단 채널까지 가면요, 여기 지금 몇 퍼센트냐면요, 100, 1000만, 10만, 82만 %가 올라가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럼 금액이 얼마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냐?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예. 1억 6천. 1억 6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얘가 이 상단까지 간다. 그럼 1억 6천. 대략 뭐 1억이라고 쳐도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만 올라가도, 지금 여기가 69K잖아요. 69K면 6만 9천 불이거든요. 근데 6만 9천, 여기 요만큼 올라가면 요 중간까지만 올라가도 40만 불이에요. 40만 불. 예. 요 채널에 요 중간까지만 가도 40만 불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제 1억 불 되는 거예요. 1억 불. 예. 맞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을 하기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 지금 제가 괜히 이런 설레발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헛된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 12년 정도 됐는데, 얘의 어떤 미래를, 과거와 미래를 보기에 어떤 모델링이 될 만한 게 뭐냐? 저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본 거거든요. 1986년 정도에부터 시작한 이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어떻게 그려왔는가? 이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 지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빅테크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2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온 십시 법칙에 의해서 10년을 버텨냈으면 얘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다시 한번 간다. 적어도 69K까지 위로는 다시 말아 올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얘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조정이 온다면 여기 19,000불 때까지 오고 여기에서 더 깊이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13,800불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요 자리까지 이렇게 두 군데 1차 2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한 묶음 두 묶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묶음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추세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월봉상 보면요 월봉상 얘가 이렇게 보면 조금 한번 볼까요? 얘가 월봉상 보면 지금 여기 양봉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번 달 얘가 음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왜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꼭지에서 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50% 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서 얘가 월봉인데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긴 추세를 볼 때는 월봉상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안 좋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꼬라박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때도 그랬죠. 요때도 그랬죠. 요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3개월간 또 꼬라박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8월에 월봉을 지금 이 상태로 음봉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말아 올려야 된다. 제가 어제 블로그에도 그래서 7일 안에 이번 달 쉽게 말하면 이번 달 안에 말아 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단 비트코인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제가 원칙에 의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저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일봉에서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월봉에서 별로 안 좋으면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월봉, 분기봉, 연봉 뭐 이런 식으로 다 봐야 돼요. 추세를. 긴 추세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네? 나무만 보고 있으면 이 숲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작은 거에만 일희일비 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길게 보고 인생을 보더라도 숲을 크게 한번 보고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어떤 지형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라는지 이거를 봐야 우리가 디테일도 보고 큰 흐름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큰 숲을 보는 게 뭐냐 이제 월봉, 분기봉, 연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죠. 지금 월봉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월봉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말아 올려야 돼요. 지금 일단 이번 달 안에 얘는 어디까지 말아 올려야 되냐. 지금 얘의 어떤 그 미니멈 얘가 더 내려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마지노선이 어디냐. 얘가 이렇게 좋게 되기 위한 마지노선은 23,304불 23,300불까지 말아 올려야 돼. 23,300불까지 이번 달에 말아 올리지 못한 다음에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종마감을 해서 50%를 깨면 일단 음봉 3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묶음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얘가 그러면 진짜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13,800불 때 그러면 이제 으악 소리 나면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 떠나겠죠. 야,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온갖 시장에 흉흉한 얘기가 나돌면서 이제 다 손절치게 만들 거예요. 13,800불까지 내려간다면 뭐 알트들 다 지금도 막 마이너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막 70% 막 이럴 텐데 지금 막 박살이 나겠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그러나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이 차트적인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설령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 시장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음봉 이렇게 세 개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확실하게 새 묶음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팡 튈지 여기서 질질질질 끌다가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23,300불까지는 얘가 한번 말아 올려야 된다. 더 좋은 모습은 25K까지는 말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다음 달 9월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월봉상 보면 그렇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봉상 그런 상황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 보면 지금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주봉을 또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면 얘가 주봉상 241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진짜 안 좋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 거고, 얘가 지난주에 장대 음봉으로 그냥 한 방에 내리 꽂으면서 출해 물량이 나왔고, 이 정도 물량이 나오면서 요 상승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여기 뭐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라고 봐야겠죠. 여기 저점에서부터 시작한 이 상승을 한 방에 내려 꽂으면서 1파, 2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이제 3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B파가 만들고 한 번 더 꼬라박는 거죠. 그럼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B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쫙 말아 올려야겠죠. 어디까지? 여기 20%선, 50%선까지는 말아 올려야 된다. 그러면 23,000불, 23K 정도까지는 일단 말아 올려야 돼. 이번 주에. 적어도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러면은 좀 뭔가 이게 맞죠? 제가 이번 달에 23,300불까지는 말아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이거 상승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도박하듯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여기 얼마죠? 여기를 재차 다시 돌파해야 돼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25,000, 여기 고점, 지난주에 고점인 25,207불. 예. 맞죠? 25,207불. 25,207불을 돌파해야 되는데 양봉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어차피 돌파하면 이게 상승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모양인 거고, 어찌됐거나 장이 여기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드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단기 반등을 했다가 쭉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00불을 207불을 돌파하지 못하면 안 좋다. 매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이번 주에 23,300불은 돌파해야 된다. 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적어도 여기는 돌파해줘야 다음 달에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9월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금 암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봉상 보면 이제 지금이 되게 애매한 게 얘가 이 길이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근거를 봐야겠죠. 얘가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었죠. 여기가 단기적인, 지금 요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이었죠. 이게 25,207불이죠.
25,207불이 단기적인 고점인데 이 자리가 근데 여기 고점에서 이제 끝 모양을 만들면서 단기적인 끝 모양을 만들면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한 방에. 그런데 지금 얘가 양봉 두 개 내려왔다가 얘가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모양이 딱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가 딱 보면 그냥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까지. 지금 이때 최저점인 이 자리까지 한번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 자리. 그래서 저는 최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 왜냐, 이 A가 너무 길게 빠졌기 때문에 B파 반등이 이 정도로 끝나면 C파는 적어도 이 정도 길이로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이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말아 올려야 된다. 말아 올려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무조건 일단 말아 올리고 이 5선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양봉,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얘가 그냥 쭉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가 조금 말아 올리면서 적어도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돌파하고 음봉으로 바꾸면 안 좋겠죠. 21,794불을 쫙 한번 돌파했다가 쭉 빠져버리면 이제 되게 안 좋아요. 이 모양이 나오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차피 고점 물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5선을 회복해야 되고 60선, 20선 다 돌파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막 여기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면 가면 어차피 가면 다행인 거고 가도 이건 내 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나 이거 못 잡았다고 억울해하면 안 돼요. 이게 쫙 한번 가면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억울하다. 그러면 계속 저점 잡으려고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근데 다시 꼬라박아. 그러면 이제 또 괜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꾸 바닥에서 뭘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중요한 언덕을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면 어차피 여기 돌파하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니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거래량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이 모양을 봐서는 각도도 그냥 비리비리하고 여기 한번 쫙 빠져. 지금까지 잘 보세요. 얘가 파셜로 내려왔거든요.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와서 이 음봉이 그냥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좀 버티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이건 뭐 차트 공부 영상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뭐냐, 이제 여러분이 이럴 때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예요. 근데 막 이제 그런 뭐 단톡방이니 리딩방이니 뭐 또 뭐 이런 저 같은 이런 조금 아는 뭐 이런 좀 안다는 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 있죠. 이제 뭐 상승이 뭐 이제 시작이 뭐 이제 대세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는 등 뭐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이너스 내가 지금 70%인데 이거 손절해라. 그리고 내가 찝어주는 거 그거 올라타면은 다 복구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솔깃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000,000원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1,000,000원을 매수를 했다가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럼 300이 남았죠. 손절을 했어요. 그럼 이제 300이야. 그러면 이제 복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내가 다 복구해줄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70%,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면 어떻죠? 장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서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마이너스 70%가 난 이 상황에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복구를 해준다. 이 손실 금액을. 그럼 700만 원을 복구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3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파셜로 상승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에서 만약에 50%를 상승하잖아요. 그럼 얼마죠? 15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 50% 상승, 300만 원으로 50% 상승해서 1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얘 몇 번을 해야 되죠? 예. 적어도 한 5번, 4-5번은 300만 원으로 50% 성공을 해야 돼요. 50% 상승을 해서 익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700만 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한 4번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장에서 50% 상승하는 코인을 잡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50%, 60%, 70% 이렇게 해서 지금 엉망인데, 지금 도저히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 손절해. 아직도 들고 있어? 되게 어리석다. 빨리 손절하고. 원래 이거는 코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손절하라 그래 놓고 복구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 저거 언제, 어디 매수 타점에 얼마에 이거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거기 들러리 서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70% 계속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70%의 이런 안 좋은 장인데, 장이 지금 안 좋은데 이 50% 지금 이게 상승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손실 복구율 관련해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고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도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런 거죠. 마이너스 70%가 내가 맞아가지고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70%인데 그러면 이게 다시 원금을 회복하려면 플러스 70%만 되면 이거 손절하고 나서 70%만 되면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마이너스 70%를 하면 이 손실 복구율 제가 계산한 식을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100%가 아니라 200%가 올라도 지금 이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절을 하냐 손절을 하는 타이밍은 마이너스 3%, 5일선 무너지기 전에, 5일선이 무너지면 요때 해야 이게 손절이지, 마이너스 50% 됐는데 이건 손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휴지 조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손실이 확정이 된 거와 지금 손실 중인 거는 달라요. 손실 중인 거는 내가 손절을 해서 매도를 딱 주문하기 전까지는 이게 손실 중이지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를 손절을 딱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돈을 그냥 다 보폭 찢어서 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하고 달라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인데 지금 이제 와서 손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만 원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지금 70%예요. 마이너스 70%야. 근데 300만 원 남았어. 그러면 이거 손절 지금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너스도 타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또 생겼어요. 예수금이. 그럼 이 예수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 손절한 다음에 13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다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그냥 둬야 돼요.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1000만 원의 예수금이 있는데 장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10분의 1만 가지고 시험 매매를 하면서 실력을, 경험치를 쌓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실력을 쌓는 연습을 해야지, 이걸 또 덜컥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70인데다가 물타기를 해버리면요, 여러분은 더 견딜 수 없는 그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지금 물타기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제가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된다 그랬죠? 241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장도 이 물타기의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물타기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장이 대세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돈을 쑥 넣은 다음에 빨리 탈출하려는 목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지, 바닥에서 지금 마이너스 70%인데 여기다가 뭘 갖다 여기다 이거는 이거는 원칙에 없는 매매법이에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도 다 해본 나머지여서 그래요. 저도 이거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처음에 여기 물타기를 해서 탈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바닥인 줄 알고 물타기 했더니 더 꼬라박으면 1,000만 원에서 70%와 2,000만 원에서 70%는 다르잖아요, 체감이. 그럼 더 이제 똥줄 타거든요, 진짜.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예수금이 생겼다, 장이 안 좋다, 마이너스 70%고 300만 원 남았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매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이거를 계속 견디면서 지켜봐야 돼요, 이거를. 보기 싫은 사람은 아예 그냥, 나 그거 견디기 힘들어 그러면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수금이 생겼으면 이걸 가지고 또 어디다가 몰빵해가지고 또 막 가자 이러면서 했다가 이것도 마이너스 막 20%, 30% 이렇게 돼버리면요, 정말 절망감이 와요.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금이 있으면 한 1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900만 원 정도는 절대로 장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다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버텨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요렇게 만들고 상승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 한번 조금 하루 이틀 더 견뎌보세요. 지금 얘가 어떻게 될지. 적어도 이게 상승으로 전환했다, 상승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야 돼. 21794.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1794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전까지, 그리고 5일선을 위로 올라가서 캔들이 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적으로 왜 더 7일 내로 가야 되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꼬라박으면 안 좋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좋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만 더 기다려보면 방향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사실 이때의 이 고점일 때는 알트코인들이 거의 없을 때, 시총이 되게 작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지점까지는 한번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렇게 다시 도미넌스가 바닥을 치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월봉인데 음봉 세 개를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도미넌스가 여기를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도미넌스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알트 시총이 커지거나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거나 비트코인이 내려오거나 그렇겠죠.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고, 알트코인들이 얘네가 시총이 작아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비트에도 떨어지고 있고 알트도 이제는 같이
별 힘을 못 쓰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쌍바닥을 한번 찍으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희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도미넌스도 A, B, C로 이렇게 쭉 내려왔고 여기에서 다시 재차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래서 도미넌스도 지금은 상승이다 하락이다 라기보다는 일단 A, B, C를 찍은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재차 여기 요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기를 희망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좀 상승이 나와 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지금 크립토 마켓 전체 시총을 한번 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때부터 여기 한 2014년 정도 되거든요. 2014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알트코인들이 이제 시작한 거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은 지금 파동상 보면 여기 1파, 여기 1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A, B, C,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2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이 뭐죠?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3파인 거죠. 요게 3의 1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3의 2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깼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여기가 이제 요렇게가 3의 1, 여기에 3의 2 이렇게 되면 3의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조정이 끝나고 나면 3의 3 이렇게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알트코인들 시총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얘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3봉을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3봉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봉을 그리고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게 지금 1년짜리가 될지 몇 개월짜리가 될지 아직 몰라요. 이 조정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한번 꼬라박을 수도 있고, 그럼 꼬라박으면 여기까지 13,800불 요 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죠.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기보다는 여기를 지지받고 한번 조정을 하다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은 제가 이제 월봉인데 아직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얘가 나스닥이 이렇게 얘가 음봉 덧지를 만들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렇게 한번 더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 위로 말아 올려야겠죠. 그래서 월봉상 아직 나스닥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 얘는 일봉상 여기 일봉상 20선 갭으로 하락했네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여기 20선을 한번 찍을 거라고 봤는데 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제 갭으로 이렇게 하락하면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이렇게 A, B, C로 내려왔어요. 갭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크게 쫄 거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갭을 매끄러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오늘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한 거 보니까, 이렇게 ABC로 하락을 한 거 보니까 여기를 한번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희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이게 어디까지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 60선, 20선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더 내려오면 요 60선을 찍는 거고, 그럼 60선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겠죠. 지금까지 그려온 거에 보면 이렇게 20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움직였으니까 나스닥도 지금 갭으로 하락해서 내일 이제 어떻게 종마감을 하는지 봐야겠지만, 지금의 진행 상태로 봐서는 여기를 찍고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스닥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달러 차트를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가 지금 5일선을 물고 그냥 계속 지금 천정부지기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를 다 돌파했어요.
여기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뭐 이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아주 떡락을 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뭐 근데 그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 고점을 어떻게 돌파했죠? 양봉으로 돌파해 버렸어요. 그럼 얘는 달러가 엄청 강세일 것 같네요. 여기서 꼬라박더라도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얼마나 더 꼬라박을 나오고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럼 얘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W자 형태의 이 모양을 그리면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가면 좀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 되게 비트코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그럼 이제 얘가 여기 달러가 109불인가요? 예. 여기 109불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요거 달러는 적산병으로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올라가므로 달러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것만 보더라도 요런 지표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지금 좀 매수를 보려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도 어떻게 됐죠? 10년물 채권도 사실 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미 국채 10년물도 여기를 요렇게 여기죠. 여기 고점에서 쭉 밀리다가 여기 241선이죠. 요 24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바닥에서 쫙 다시 말아 올렸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지금 비트코인하고 다 한번 나스닥하고 한번 더 떨어진다. 지금 단기적인 요 모양을 봐서는 월봉의 모양을 봐서는 나스닥이고 비트코인도 별로 좋은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이번 달 남은 한 9일 정도, 8, 9일 정도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더 떡락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얘가 반대로 내려오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반등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길게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길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고 또 뭐 이런저런 근거 없는 얘기가 막 난무하면서 이제 뭐 누구는 떡락한다 아니면 누군 뭐 근거 없이 무슨 뭐 비트코인 이제 뭐 아주 떡상한다 막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보면 됩니다. 원칙대로 보시고 너무 그렇게 막 이 말 저 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일봉은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일봉상 여기 일목균형표상을 보더라도 지금 얘가 여기 지금 후행지표 여기 캔들 깨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안 좋다 그랬죠. 이게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재차 이게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죠.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공부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공부한 거를 실전에서 매매를 하면서 내 돈 가지고 해봐야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야, 관망 지겹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거 야 매수 마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지금은 관망에서 손해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뭐 한 2, 3% 내에 있는 분들은 손절해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 3%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관망하고 얘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 2, 3%일 때 손절했는데 얘가 쭉 말아 올렸어. 그럼 막 되게 아깝죠, 이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손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2%인데 손절했더니 갑자기 10% 올라가. 이거를 계속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전 매매에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지 않게 돼요. 그냥 차트를 보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났는데 내가 또 입절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정상적인 매매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야 여러분이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관망하면서 잘 멘탈 관리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